이민수의 경제 토크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오셨는데요. 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핫하진 않은데 그죠? 네. 핫하진 않고 뭔가 좀 해결돼야 될 게 여기도 많은 집안인데 최근에 뉴스들이 SK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꽤 큰 수주를 받았고 그죠? 네. 수주. 네, 닛산 쪽에서 네, SDI는 또 유증한다 그래가지고 출렁인 바도 있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섹터 네.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다. 네, 일단 물론 이제 여전히 트럼프발 악재가 좀 상존하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보면 네. IRA 법안을 건드리려면 의회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대부분 다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혼자 할 수 그렇죠. 있는 것만 네. 하죠. 네. 행정명령하고 예. 그죠. 왜냐하면 의회를 동원하려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엄청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갈 의원들도 많거든요. 예. 왜냐면 자기 주에 2차 전지 공장이 있고 그렇죠. 이런데 이거를 내가 반대하고 이거 보조금을 못 주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밀어놓고 있는 그래서 관세 전쟁에 지금 좀 올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밀어놓다 보니까 언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또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해 대표적인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연간 전망치를 보면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전망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PNT라든지 이런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네. 포스코 DX가 한동안 라인을 많이 깔았는데 음.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럼 투자가 잘 되고 있었네라는 이제 반증을 좀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필에너지라든지 프로픽스의 자회사 중에 이제 필에너지라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올라온 건 또 사륙파에 관련된 이 장비를 납품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사륙파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양산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납품이 되는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큰 화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만큼 지금 잘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3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예. 바닥이 30만 원이었거든요, 항상. 근데 공모가가 30만 원입니다, 공교롭게.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로는 안 빼려고 하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LG엔솔은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나빠지면 그냥 다 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LG엔솔이 좋아지면 업황에 살아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투자가 다시 좀 재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물론 포드라든지 GM 이런 나라 회사들이 GM은 잘 하고 있는데 포드는 지금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포드랑 엮여 있는 SK이노베이션,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하고 있고 SK온은 아마 현대차 그룹이 없었으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닛산이 한 15종 정도 신규 전기차 라인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엄청난 그 장기 계약으로 지금 체결을 했죠. SK온이랑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예전 같으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팡팡 튀었겠지만. 예, 지금은 근데 의심의 눈초리로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데 유럽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럽 전기차가 작년에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보조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올라왔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보조금을 국가별로 주던 거를 이제 EU 연합 전체 차원에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반면에 중국한테는 배터리를 거기서 달고 오지 말고 여기서 만들어라. 그러면 유럽에서 만들면 그 단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경쟁도 생각보다 유럽 시장에서 막아주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미국에 좀 너무 올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율도 높고 여전히 한 70% 가까이 우리나라 배터리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흐름이 좀 더 나오면 특히 이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 확정이 돼서 돈을 준다라고 하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건식 공정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건식 공정 들어가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 건식 공정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 낸 거냐면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쪽에서 먼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3년 전인가 3, 4년 전에 그 건식 공정을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게 공정이 그냥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고 봅니다. 단순화된다는 거죠. 예. 그럼 뭐 비용의 절감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전구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네. 전구체는 이제 한마디로 금속 알갱이죠. 예. 이거 알갱이에다가 리튬이랑 이런 걸로 그다음에 전해질을 섞어서 이제 막 이제 이게 양극재를 만들 때 약간 이렇게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액체 상태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밀가루 반죽 같은 거 해보면 이게 잘 안 섞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믹싱 장비라는 네. 걸 써서 이제 잘 섞어줍니다. 음. 근데 믹싱 장비 만드는 회사들 보면 윤성 FNG라는 회사, FNG, 네. FNC인가? FNC 이런 종목들 보면 그게 FNC가 그 F가 푸드입니다. 원래 그 음식 관련된 기계 만들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반죽기기 만들듯이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 믹싱을 시켜서 그거를 만약에 양극재, 그러니까 알루미늄 박에 도포를 하죠. 붙이는 거죠. 한마디로 쩍 붙인 다음에 그렇죠. 예. 이걸 또 건조시켜야 됩니다. 과정이 많네, 그죠? 그러니까 적셔서 섞어서 예. 뭐 말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 필요한 거죠. 뭐 드라이룸이라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 적시는 과정이 없어지면 그냥 가루를 그대로 압착시켜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가칭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LG 엔솔은 그러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렸던 부분이 가격인데 이 가격에서 우월한 위치에 쓸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뭐 지금 양산 테스트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는 아마 그런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설 걸로 예측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턴어라운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전에 반도체 얘기할 때 네. 박사님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와야지 반도체가 좋아져야지 주식시장이 좋아진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빠지면 우리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 전지도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또 좋아져야 되죠. 코스피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달리고 2차 전지가 살아나야 된다. 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 중국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중국을 배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그죠? 없습니다. 일본은 만드는 양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전방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는 뭐 중국의 공세를 막아만 준다라고 하면 뭐 나쁠 건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는 이제 조금 사셔야 된다. 지난달부터 제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없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전략이 먹힐 수 있죠, 그렇죠? 네. 있는 분들이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있는 분들은 기다리셔야 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하지만 없는 분들이 들어와서 네. 사줘야 사실은 주가는 더 올라가면서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주주분들이 좀 바뀌고 이러면서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투자 전략은 저는 한 10% 내외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진짜로 좋아지는 게 보일 때 한 20%까지 늘리는 전략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뭘 사야 되냐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제 거죠.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없다.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보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33만에 사가지고 36만 원, 40만 원에 파는 걸로 만족을 못하죠 사람들이, 그죠?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에코프로 같은, 네. 에코프로 BM 같은, 뭐 금양 같은, 네. 엠캠 같은, 그죠? 네. 이런 종목을 네. 원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시면 네.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네. 그건 이제 업황이 분위기가 돌아섰을 때 그렇죠. 하셔야 되고 지금은 음. 오히려 바닥권에서 좀 무거운 종목을 조금 담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는 네. 무슨 말씀드렸냐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들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튀었다가 또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한 10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재밌는 건 그 전에 하락했던 부분 전에 한 1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만 원 딱 돌파하자마자 다시 내려오는 형태를 보였는데 지금 아직은 수급이 좀 확 살아나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과정 공정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셀업체가 있을 거고 셀업체는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SDI, 삼성 SDI, 그다음에 네, SK 이노베이션 세 개가 그렇죠.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세 개 중에 뭘 살까 고민하면 고민을 아무도 안 합니다. 주식쟁이들은 그냥 무조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유는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매출의 전환 상승은 가장 먼저 눈에 띄게 보여줄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고요. 근데 재미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갈 때 탄력 받을 때는 굉장히 셌지만 맞아요. 이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시면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연말 정도까지 한 2년 보시고 한 50만 원 네. 목표가로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건 좀 자금이 크신 분들은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좀 편하고 그다음에 조금 대형주인데 그래도 조금 좀 더 탄력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 사셔야죠. 예, 그 양극재죠, 그죠? 예, 포스코 홀딩스를 사셔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 보니까 오늘 뭐 일본제철 지분도 팔고 이제 네. 비전략 자산들을 이제 매각해서 현금을 좀 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주가가 좀 뛰었죠. 네. 뛰었는데 이제 바닥 탈출의 신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양극재 업체들 중에는 그러면 이제 셀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시면 되고 그러면 양극재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살 거냐, 뭐 포스코 퓨처엠을 살 거냐, 에코프로 BM을 살 거냐, LNF를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가 네.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럼 저보고 하나를 딱 고르라 그러면 뭘 살까? 네. LNF를 골랐습니다. 음. 저는 예전에부터 에코프로 BM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에코프로 BM을 후보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SDI랑 SK랑 거래를 합니다. LG와 거래를 안 하죠. 그러면 LG가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돼 있어서 좋은데 에코프로 BM은 사실은 거기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회복될 때 같이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특정 회사들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NF는 왜 좋냐? 기본적으로 LG랑 거래를 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LG랑 관련이 있죠. 네. 네, 그래서 L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LNF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객사를 지금 다변화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예전엔 너무 LG에만 네. 해서 그럼 내재화시키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좀 저평가 받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LNF가 지금 주가가 어떠냐면 거의 뭐 사상 최저가로 내려가 있습니다. 7만 원을 얼마 전에 찍었는데 7만 100원을 찍었는데 주가가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추세 전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탄력 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거를 7만 원 밑에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이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서 나눠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는 그럼 뭐 살까? 네. 장비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 PNT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PNT보다 저는 오히려 포스코 DX를 사시는 게 맞다. 포스코 DX를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공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공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장비는 뭐 그게 노칭 장비니 무슨 뭐 스태킹 장비니 이런 장비들을 하는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공정 전반적인 거를 하는 DX를 사시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DX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갖고 있는 옴니버스 플랫폼이죠. 이제 피지컬 AI, 네. 아이작심인가 거기 그걸 채택해서 엔비디아 걸 한마디로 그걸 소프트웨어 그거와 사와서 공장에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 포스코 DX가 예전에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양극재 공장, 음극재 공장 이런 것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관련해서 토탈로 이걸 관리하는 건 DX가 하고 있고 그래서 DX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보시면 부러진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벌지 못했지만 거의 비슷하게 벌었다. DX를 지금 자리에서 사 보시는 거는 다른 장비주보다 올라갈 때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탄력이 더 좋습니다, DX가.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장비주를 PNT를 사시는 것보다 오히려 DX를 네. 사시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대형주 따니면서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대형주 단에서의 어떤 그 바닥권에서의 그 정상화 이걸 노릴 타이밍이죠 지금 그죠? 옛날처럼 맞습니다. N땡, 금땡, 리튬 땡땡 이런 거 지금 그 꿈꾸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리튬 땡땡 네. 땡땡 리튬이죠. 네, 네. 땡땡 리튬, 네, 네, 네. 땡 땡양 뭐 이런 회사들 예, 예. 네, 그런 회사들은 아마 조만간에 퇴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전부터 그걸 물어보면 저는 예. 작가들한테 대답 안 한다고 이거 빼달라고 얘기했을 그러니까. 정도로 저 별로 안 좋아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구라가 심하면 그러니까 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사실은 나팔 불면서 뭐 할 이유도 없고 그죠? 괜히 욕 먹으면서 그죠? 예. 네, 언급 안 하는 정도인데 지나고 나면 사실은 제자리로 다 오죠. 예, 뭐 문제가 생기거나 거품이 그냥 기대감이 완전히 잊혀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그죠? 그래서 먼캠도 제가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안 좋아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말고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를 때는 대장주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헷갈릴 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야 탈이 나도 덜 나고 예, 그 다음에 수익이 나도 제대로 수익이 나죠. 물론 이제 그런 말씀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지만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투자자들 만나본 결과 물려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네, 물려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죠. 예, 근데 올라가면 언제 팔까에 대한 고민이 너무 심한 거죠. 그렇죠. 이게 한 200% 이상 수익이 나시면 예. 그런 거 고민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10% 20% 먹었을 때가 가장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겨주는 종목들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기다리면 내가 한 2배는 네. 먹을 수 있는 종목을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또 꼰대 같은 얘기 그만들 하시고요. 그만하시고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우리 예, 어쨌든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됐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예, 뭐 좀 일단 올라갈 것만 얘기해 줘. 얘기해 주세요 이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는 더 해봐야 별로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약이 안 되고 스트레스 되니까 네, 네, 뭐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